세상의 질서는 있잖아. 어떻게 생산되는가, 여러분. 제품이 없다가 사치품을 거쳐서 보편제로 됩니다. 상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대체될 뿐이다, 여러분. 제가 뭐 아는 얘기인데. 뭐냐면요. 이게 보세요. 옛날에 없었어. 설탕 같은 거 없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조미료는 여러분 설탕입니다. 감미료 있잖아요. 감미료의 왕 중의 왕은, 그러면 감미료의 왕 중의 왕은 다시다인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시다 아니에요. 설탕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히 해서 설탕이 감미료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먹는 음식에 별의별 거에 다 설탕 넣지. 설탕이 맨 처음엔 사치품이었다가 지금은 보편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후추, 설탕, 기타 등등 이런 보편제의 과정을 거친다. 이게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한 거로 얘기를 해볼까요? 컴퓨터 얼마나 사치품이었어. 컴퓨터 존나 사치품이었잖아. 아니었어? 어머, 컴퓨터 있어 부잣집인가 봐. 지금 컴퓨터 있어서 부잣집이라고 하면은 맞아 죽지. 미친 새끼 무슨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 좋은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 지금 비싸긴 하지만 이거 사치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옛날에 이만한 무전기 모토로라 이만한 핸드폰, 응? 자동차에서 이렇게 안테나 달고 있어. 그때 그 시절 물가로 200만 원짜리 넘는 핸드폰. 야, 니네 아빠는 무선 전화도 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보편제가 됐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완전 사치품에서 지금은 보편제. 이게 벽돌 무전기 얘기죠. 이게 거쳐가는 단계죠. 아, 병신 같은 새끼들, 배신 같은 소리는 미친 똥강아지 새끼들. 아, 진짜 짜증난다. 이 개새끼들은 대가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부 좀 해,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이런 얘기할 때도 와가지고 찌질하게 우는 이 주사파, 이 민족해방 들떨어진 새끼들. 도대체 역사교육을 개같이 시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사친품이 되고 보편화가 되는가. 이런 걸 배우라고, 이 병신들아. 얼마나 현실적이야. 여기 얼마나 공들여, 이 새끼들아. PPT 니네 지금 나도 이빨도 많이 까지만 내가 말이야, 정치 이빨 까는 방송도 하면서도 지금 얼마나 말이야 우리 팀들이 공을 들여서 이런 걸 하니. 조회수가 안 나와도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라고. 이 씨발 진짜 이 개 같은 새끼들, 너희들 대가리 깨트리려고 병신 같은 것들아. 대게임 미친 것들 와가지고 욕이나 싸지르고. 또 노딱 붙겠다. 욕을 참아야 되는데 저희 개새끼들 양념질을 하면 욕을 참을 수가 없어. 인재인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원료 있죠. 원료도 여러분, 원료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이거 지금 약간 좀 그 핀트가 안 맞긴 했지만, 자, 원료 여러분 보세요. 원료, 이게 우리의 그 자본주의를 보세요. 원료. 석유도 자원이 아니었는데 기술 개발이 되면서 석유산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찌꺼기 아스팔트죠. 요걸 이렇게 증류 분류법이 기술이 나오니까 이 원유도 자원이 된 거죠. 자원이 별 중요하지 않던 자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나오죠. 그러면 여기 중간 원료 뭐 여기에서 쭈르륵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플라스틱, 섬유, 고무, 정밀화학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문영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 우유 뭐로 마셨어? 우유 이렇게 뚜껑에서 서울 우유, 그래서 이렇게 종이 위에다 해서 유리병 안에다 종이 똑해서 그 우유 마셨잖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다시 병 수거해 나가고. 옛날에 다 그랬어. PT병이 어디 있었어? 그런데 이게 1970년대 플라스틱에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여기 사출해서 바람 불면은 그냥 훅 불면은 거기 플라스틱 푹 들어가가지고 그 사출돼가지고 이렇게 PT병이나 기타 등등 쭉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거 별로 안 된 거야. 그거 여러분 별로,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포장재나 뭐 그런 게 확 보급된 게 얼마 안 된 거다? 인간이 여러분 1950년대만 가면 어머나 유리 깨지면 다칠 수도 있는데 유리로 해서 돌리고. 그치, 사이다 여러분. 요새 알루미늄 캔으로 여러분 사이다 먹고 요새 병 보이지 않지? 얼마나 세상이 변했어. 그쵸? 전기 풍부해지니까, 전기값 싸고 전기 풍부해지니까 알루미늄을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알루미늄 캔 쭉쭉쭉쭉 분리수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봐. 코카콜라 다 병이었어. 재활용하고. 아무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기술이 발달하고 자원을 활용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석탄, 석유로 바뀌죠. 과학기술의 진보에서 석유도 이렇게 휘발유 경유 이렇게 쭉, 철, 구리, 알루미늄 막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바뀌는 거야. 광물도 막 이렇게. 히토리 같은 거, 리튬 같은 거 중요한 줄 알았나? 배터리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리고 유통을 하고요. 유통도 여러분 동물을 이용해서 낙타하고 이렇게 마차 이렇게 하고, 이거 마차 이용하려고 해도 길 내놓다. 그 다음에 동력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드론까지 발달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소비하고 이제 유통 과정에서 여러분 이거 봐야 돼. 지금 이게 너무들 잊고 있지만 국방력이 왜 필요하면 평야에 여러분 도적 갱단이 있었고 산에는 산적이 있었고 바다에 해적이 있었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은 항상 호위대 용병대가 있었어야 된다니까. 유비가 그거 하던 애라니까. 아무튼 이 수송 이게 안보 뭐 이렇게 이런 무력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근대라는 건요. 근대에서 베니치아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쭉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후추가 여기서 여기 인도 말리바르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 트러플 뭐 이렇게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거 막 향신료들 이 향신료 육두구, 생강, 샤프란 이런 거 그 당시 17세기 가격이 어떠냐면 육두구 500g에 황소 7마리, 젖소 1마리, 생강 500g에 양 1마리였다니까? 여러분 진저브레드, 진저에일, 진저제일 하면 젤리 하면서 이 진저 생강이 500g에 양 1마리였어. 샤프란은요 500g에 말 1마리였어. 와우. 여러분 이렇게 감이 와요? 와. 이런 향신료 이런 것들 그리고 3대 함정 시나몬, 후추, 정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저렇게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소련 있죠. 소련은 여러분 왜 이쪽으로 시베리아로 왜 나갔을까? 춥고 더럽게 추운데 이쪽으로 왜 갔을까요? 석유 얻으려고요? 석유가 그때 자원도 아니었는데 왜 일로 갔냐면 모피가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모피가 월급쟁이 월급 40개월 월급이었어. 모피가요 여러분 40개월 월급이었다니까. 사냥하러 가자. 여러분 같으면 추워 뒤지겠어도 한번 가지 않겠어? 그냥 일로 부동항을 하려고 부동항을 찾아서 추운 데로 가. 여기 모피 때문이에요. 모피 사냥 갔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쟤네들이 골 때리는 게 모피 사냥 갔다가 도구를 하죠. 도구를 했더니 막 유목민족들이 옛날에 그 무덤에다가 부장품으로 금 같은 거 묻어놓은 거 발견하면 금이 있네? 그리고 그 러시아 애들이 빠사짓을 하죠. 그거 금을 옮기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 목걸이 같은 거 나면 녹여서 가져가. 이 자식들아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금값 플러스 골동품 가격으로 해서 얼마나 비쌀 텐데 그걸 녹여서 가져가니. 으이 빠사들.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계속 거기서 모피 해서 여기로 온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대항해 시대에 16세기 이렇게 왔을 때 16세기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모피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왔을 때 모피가 정말 비싼 가격이었는데 여기서도 모피 장수가 있었거든. 누르하치라고. 누르하치도 모피 소금 뭐 이쪽에서의 광물 이런 거 장사하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역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얘는 만나가지고 러시아 애들이랑 청나라 애들이랑 오지게 여기서부터 야 니네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아무튼 그 당시엔 여러분 상품이라는 거 사치제를 찾아서 전 세계가 맨 처음엔 사치제로 시작을 한 거야. 대항해 시대가 사치제 찾아서 난리를 쳤다가 그게 이제 보편제가 되고 자원이 확보되고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무역과 상업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건 이제 자연에서 얻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얻는 건데 이제 이게 산업이 나오면서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서 그전에 무역이라는 건 자연의 생산물을 말 그대로 상업이고 교역이고 무역이었는데 그 다음에 산업, 제조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도 상품은 상품이지만 자연물에서 얻은 상품이었는데 제조를 통한 상품, 제조업이라는 게 나오면서 전 세계 판도가 완전히 또 달라지죠.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저런 이제 점점점 되게 귀하고 희소성이 높았던 상품들이 희소성이 사라지고 보편제로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해양권을 둘러싼 그 패권 다툼이 결국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의 핵심은 해양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교역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한마디로 누가
길을 장악하고 삥을 뜯느냐. 그래서 미국은 삥 안 뜯잖아. 미국이 삥을 안 뜯는 것 같지만 미국은 돈을 찍잖아. 그게 사실 삥이거든. 삥을 찍는 게 아니라 아니 형 삥 받칠까? 삥 받칠 필요 없어. 어떡하려고? 알아서 돈 찍고 있어. 형 돈 찍으면 우리 돈이 지금 물거지잖아. 알고 그래. 바로 그런 그거야. 너가 삥 받치기 귀찮을까봐 그냥 내가 알아서 돈 찍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봐. 니네 이제 물가 오를 거고 니네 가지고 있는 재산층 같이 떨어질 거야. 이런 씨. 뭐 대충 세계질서가 그런 거야 지금. 그래서 G20 재무부 장관만 형 너무 돈을 많이 찍는 것 같아.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 좀 조정을 하는 게 인간적 도리 아니겠어. 님김이 뽕 이 새끼들아. 니네 돈 많이 벌었지? 내 채권 사가. 형 건 너무 안 간 거 아니야? 그 채권 갚을 거야? 갚으려고? 외환 보유고 한번 줄여봐 어떻게 되나? 와 저 형 완전 깡패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겼어. 세계의 질서 아니겠니 얘들아? 뭐 여기 지금 뭐 중국이 이렇게까지 해양 실크로드 이렇게 만들었고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정화 대선단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다 우리의 해양 패권이 옛날에 그랬어. 어이구 씨발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 가지고 현실을 옛날 얘기 꺼내면서 국뽕 쳐맞고 현실에서 트러블 만드는 건 아주 그냥 대한민국 주사파나 중국 민족 해방파나 아주 이 새끼들 국뽕 쳐맞은 건 아주 그냥 종특이야 종특. 그래 놓고서 부패했고 인민들 뜯어먹고 지들은 귀족이고 이 민족 해방파들 웃긴 새끼들이라니까. 언더도그마의 화신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욕 더럽게 하지만 노예제도 여러분 유럽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 노예제는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노예제가 있었어. 아프리카에서 노예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애들이 딱 제품을 팔러 갔어. 이것도 다시 해야지. 영국 애들이 그 제품을 거기를 영국하고 뭐 이렇게 포르투갈 애들이 여기 갔을 때, 여기서 일 때, 여러분, 가나, 여기 있죠. 여기가 금강이 있었다? 금강이 있고, 뭐, 어디 금강이 정확히 금강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금이 많았어. 이미 어디서 캐놨는지, 여기 애들 금이 있어서 맨 처음 뭐 했더니, 금하고 딱 보니, 총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야 이걸 주려면 니네도 뭐 가져야 되니까 야 금 혹시 있니? 누리끼리랑 금 있었겠더니 금 있어요 하고 오더니 야 금이야 그러더니 아프리카 애들이 사는 거야. 금하고 은으로 막 샀어 물건을.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에 금하고 은이 떨어지지. 금하고 은이 떨어지고 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여기 우리가 노예거든. 노예 가져가지 않으려고 노예를 팔아. 그 노예를 서양 애들이 잡아온 게 아니라니까. 아프리카 양반이 이렇게 하면 거나 아프리카 지배자들이 아프리카 지배 종족이 아프리카 피지배 종족을 그냥 가가지고 사냥해서 간 다음에 그래 놓고서 여러분 얼마나 골 때리냐면 은으로 된 세숫대야 있잖아요. 세숫대야를 얻으려고 세숫대야랑 사람을 바꿔 이 개새끼들이 사람하고 은세숫대야하고 도자기, 중국에서 나오는 상품들 있죠. 중국에서 나오는 도자기, 뭐 이런 티, 이런 걸요, 사람으로 바꾼다고. 그리고 서양 애들은 그거를 냉큼 받아가 한 거야. 상아, 황금, 사람. 김소설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상아도 아프리카 거기서 막 잡고 그러면서 이게 아이보리 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그때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냉 있죠. 베냉. 이 베냉이 정말 불쌍한 나라야. 여기가 졸라게 노예로 많이 털렸다고. 베냉이. 여기서 가나 애들이 약간 가나는 약간 잡아가는 애들이고 토고하고 베냉이 잡혀가는 애들이야. 느낌적 여기 약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때요 노예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수상마을 있죠. 수상마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수상마을이 있어. 사람들이 갈대밭을 띄워놓고요. 그 물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왜? 노예로 안 잡혀가려고. 그래서 그 노예를 잡으려고 총을 사. 그리고 그 총을 산 다음에 그 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에서 노예제를 철폐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노예진 심한 거 아니니? 하고 영국에서 노예제 철폐돼. 미국에서도 노예제가 철폐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노예를 안 사가니까 여기서요. 노예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노예 인플레가 발생했다니까? 노예를 막 잡았는데, 얘네들이 노예 안 사가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화폐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물건 교역할 때 화폐가 노예가 돼. 야, 얘 가져가고 그 물건 줘. 이게 진짜 제국주의의 문제야? 이거 역사 교육에 보면 다 나와. 아니, 영국하고 미국은 반성하고 Amazing Grace 죄지은 나를 사소서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어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한 거 저들도 사람인데 너무했어요. 사람은 돈으로 봤어요. 너무했어요. 영국과 미국은 반성했지. 그럼 아프리카는 씨발 반성했냐? 아프리카 여기 지배계급들이나 기타 등등 반성해서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서양 애들 때문이라고? 서양 애들이 잘못하고 제국주의가 아니었으면 아주 평화롭게 살았을 인간들인데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평화를 깨뜨렸다는 환상 갖지 말라고 안 그랬어. 조선 족같은 나라였고 아프리카 저 자체도 족같은 노예제 국가였다고. 노예제는 서양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씨발 여기서 인간들이 존나게 미개하게 인권 유린하고 살고 있었던 땅에서 물건 보니까 물건 보고 눈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 그 황금 없는데 사람이라도 데려갈래 했었던 게 지랄이라고. 식민지들이 아름답다고 님김이 뽕 같은 얘기라고 앉아있네. 청나라가 씨발 아름다운 나라였고 조선이 아름다운 나라였다고? 개 같은 소리들 하지 마. 자국민을 노예화한 병신 새끼들이 대항해 시대에 교역 물품 보고 눈깔 뒤집혀가지고 사람 판 거야. 팔 게 없으니까 잔인했지. 서양 애들이 잔인했지. 잔인한 거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러면 아프리카 애들이 평화롭게 살았냐고? 아니? 그 자체에서 당하는 사람들 불쌍하지. 누가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제국주의 서양 애들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다 라고 하면 씨발 역사 각색하지 말자. 그러니까 미화하지 말란 얘기죠. 미국이요. 그래요. 미국이 아프리카 이렇게 아메리카 원주민들 정말 잔인하게 다뤘지. 술 팔아서 또 알코올 중독되게 하고 뭐 기타 등등 하고. 그러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평화롭게 살았다? 부족끼리 무지하게 싸웠어. 이씨. 근데 너무 물자가 풍부하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뭐 서로 사륙을 그러니까 미국이 그 대평원이라는 게 얼마나 풍요로워. 여러분 그때 생각해봐요. 버팔로 있죠. 버팔로가 몇 마리? 셀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고기가 떨어질 일이 없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버팔로 무지하게 많지. 거기다가 전염병 세게 돌지 않지. 옥수수 잘 나지. 완전히 미국이 여러분 미국 같은 땅에서 그 미국이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빙하 있죠. 이게 빙하가 이거 별 얘기 다 나오네 오늘. 이 빙하가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얼음이 또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멕시코가 이렇게 졸라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빙하가 위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나다가 옛날에 빙하가 이렇게 흙을 쓸고 가는데 그거 다 부신 다음에 여기서 길이 막히니까 여기다 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대륙 자체가 삼각주 비슷하게 된 거야. 그레이트 플레인 여기가 그냥 삼각주 그러니까 물이 그 옥토를 이렇게 뿌려놓는 삼각주를 만들듯이 빙하가 만든 옥토 덩어리가 미국이라니까? 좆도 못 받은 땅이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사기야 사기. 그냥 개사기. 그래서 그냥 저기는 대충 해도 농사 잘 돼.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얼마나 하냐면 유럽에서 여러분 할 때 우리가 뭐예요? 경운하잖아요.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해가지고 여러분 땅을 다 갈아엎잖아. 그러니까는 잡초들이 우리도 이제 그 김매기 하잖아요. 김매기가 쉽게 생각하면 잡초 뽑는 거잖아요. 벼야 잘 자라서 우리에게 쌀을 내어다오. 다른 잡초한테 영양가 뺏기지 말아다오. 그래서 우리가 잡초 뽑는 게 김매기 아니야.
그리고 경운이라는 건 땅을 흙을 다 갈아엎어서 모든 식물을 다 죽이고 우리가 심을 작물만 쏙쏙쏙쏙쏙 심고 그것만 자라고 나머지 다 자라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요. 미국 그래서 유럽이 그러니까 경운하고 땅 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황당한 답이 나온다니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잡초들이랑 기타 등등을 냅두고 그래도 걔네들이 다시 탄소 잡고 뭐 뿌리오박테리아 뭐 기타 등등해서 거기 잡초들 이렇게 냅두고 거기서 식물 작물을 자라도 잘 자란다. 뭐 비료나 뭐 기타 등등 쓰지 않아도 거기 있는 잡초들 이렇게 잘 구성하고 하면 그대로 그냥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 작물을 키워도 쭉쭉 잘 자란다. 뭐야, 쟤네들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포르투갈, 아무튼 포르투갈. 여기 요렇게 돼서 애들 여기서 이제 요런 데서 이제 이렇게 가고 포르투갈도 이제 뭐 설탕 이런 거 저쪽에서 이제 뭐, 설탕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포르투갈이 이렇게 여기까지 캘리컷을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포르투갈이 이렇게 해상패권을 장악을 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다른 나라의 다른 상선들 있죠. 상선들을 대포로 다 갈겨. 1509년인 디우 해전 얘기 나오는데 애들이 대포로 그 상선들을 다 갈기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썼던 방법이죠. 이렇게 칼 들고 배 건너오려고 하는 애들 대포로 쏴서 박살내기. 그래서 여기서 그래놓고서 요새 진다고요. 여기서 보면 나오니 혁신의 카라크선 나오고 여기 옆에다 대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중에 1, 2, 3 전열함 같은 게 생겨서 뭐 이렇게 이 카라크 이렇게 된 다음에 얘네들이 갤리선이나 다우선 뭐 상대 상선을 박살을 낸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정화 대선당 같은 경우 그러면 중국의 정화 대선당 같은 데는요. 저게 왜 안 되냐? 그럼 정화 대선단은 배 크기로 봐도요. 저 붙었으면은 서양 애들이 잽도 안 되거든요. 이거랑 잽이 됐겠냐고. 근데 중국은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물자가 풍부해. 중국은 물자가 풍부해서 여러분 사치품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가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을 게 없는 거야. 무역을 해서 크게 이득을 얻을 게 없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분란나 뭐해 그러니까 그냥 야 저거 뭐 배 가져가서 뭐 저러냐 무역을 해서 큰 이익이 없다 어마어마한 지불할 필요 없고 뭐 없다 그러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우리는 풍요로운 나라고 그렇게 배로 해서 딴 나라에서 뭐 싣고 와봐요 그냥 조공으로 바치라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딴 나라들도 중국의 물자들이 필요로 하니까 딴 나라들이 알아서 오니까 굳이 자기네들이 가서 해봐야 큰 이익이 없다 이거야. 중국이 지금 역사에서 우리가 뭐 패권국이고 강국이고 그러는데 연병하지 마. 중국 니들은 항상 배부른 돼지였어. 중국은 항상 배부른 돼지였지. 그렇죠. 물산이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였었다는 거, 그건 인정. 근데 니네가 언제 그렇게 군사력을 셌었냐? 몽고한테 처발려, 뭐 유목민들하고 흉노한테 처발려, 한무제 싹싹 한무제 한유방 나 좀 살려줘 하고 싹싹 빌지 않았냐? 유방이 싹싹 빌었지. 니네는 항상 굶주린 늑대들한테 물어뜯기는 배부른 돼지였지. 니네가 언제 국방적으로 센 적이 있어? 누르하치한테도 팔려서 나라 뺏기지. 뭐 후금 무태자. 니네가 온전히 주변 나라들한테 무력으로 압도했던 때가 몇 번이나 됐다고. 우리가 큰 나라고 주변에 패권국이었던 적이 없거든. 그냥 알아서들 그냥 존중해 준 거지. 배부린 돼지 새끼들이었지. 니네가 언제 주변에 굶주린 늑대들한테 말이야. 토번이 지금 터키가 티벳이 니네들한테 먹혔지만 니네 티벳한테도 연락이 털리고. 어? 도대체 말이야. 그러니까 배부른 늑대.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일단 먹었어. 니네는 뭔데 그러면 할 말 없다 야. 그러게 말이다. 니네한테 싸워가지고 박살낸 적도 뭐 박살내고 니네 북부라도 일부분이라도 지배한 적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중국 니들한테 우리가 한반도까지 제대로 당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를 유린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땅을 유린한 거 중국 애들이 없다? 뭐 쟤들 와가지고 뭐 고구려 멸망시키고 뭐 해서 내려오려고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또 지켰잖아. 우리가 중국한테 막 다 유린당한 적 없어. 뭐 거란, 여진, 몽고, 일본이지 역사에서 중국한테 유린당한 적은 없어. 우리는 니네랑 싸워서 어떻게든 지켰다, 중국 애들아.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이런 해양권을 둘러싼 역사와 교역과 상품 무역이 발달한, 지금 이때 이렇게 난리치면서 교역품이 여러분 그냥 이런 향신료였다니까? 향신료 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난 거야. 향신료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이거 해가지고, 그때 포르투갈 인구 끼키야 100만? 포르투갈 인구 자체가 100만 명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되면 요새 다 짓는다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요새 짓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요 그림에서, 요 항구들 다 요새 짓고, 고아, 이런 데 하고, 거기다가 이제 상품 가져와, 향신료 가져와. 그러면 향신료 무역 독점하고, 포르투갈이 확 컸지. 근데 문제는 포르투갈이 저기서 개꿀 빠네 그런 걸 냅두나? 딴 나라 어디 가서 또 뭐 영국 출동이요, 뭐 네덜란드 출동이요 그러면서 저 상권을 뺏어오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